제가 하루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이게 문이 딱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한순간에 알았습니다. 그 느낌 있잖아요. 아, 잡상인이구나. 그 느낌을 제가 왜 아냐면 해봤기 때문에 제가 문이 딱 열려지는데 이 사람이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물건을 못 파는 거예요. 정말 어색하고 이상하고 불편하고. 근데 그분이 첫 번째 말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플라스틱에 털 난 거 아세요? 제가 졸고 있다가 어이가 없어. 뭐? 플라스틱에 털 난 거? 눈을 떴어요. 네, 맞습니다. 치설입니다. 치설 장수인 거예요. 아니, 그 제가 옆에서 저도 이제 웃음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이게 어이가 없으면 사람 여기저기서 킥킥 웃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웃기기 시작을 하냐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슈퍼에도 다 팔고 어디에서 다 파는 이 칫솔 과연 여기서 팔릴까요? 뭐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것이 국산일까요? 외국산일까요? 여기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한마디로 싼 거죠. 한 2분 정도를 이 사람이 웃기는데 마지막 말도 걸작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 마지막 말이 이거였어요. 제가 여기서 칫솔이 안 팔리더라도 포기할까요?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다음 칸이 있기 때문이죠. 야,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요. 그 사람 거기서 칫솔 10개나 팔아버리는 거죠. 와,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뭐냐면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 바쁘다 보면요, 여유가 없다 보면 행복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혼 생활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딱 왔는데 이분이 아내 되신 분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 화가 나는 거죠. 내용이 뭐 다짜고짜 저를 보지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저 이혼 사주 조정 받기 전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효과가 없으면 저는 이혼합니다.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소장님 책임지세요. 아니 그분 나보고 왜 그러냐고.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남편을 봤더니요. 남편이 어떤 표정이냐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이만큼. 이게. 강제로 끌려온 거죠. 그런데 그 두 부부가 제가 완전히 마음의 문 다 닫았고 왜 이야기 들어봤더니 답답하대요. 속이 터진대요. 말이 안 통해요. 미쳐버리겠대요. 정말 이런 불통 목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틀이 지난 후에 밤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부부가 눈이 이만큼 퉁퉁 부어서 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신 이야기가 아내 되신 분이 그런 거예요. 다 내 잘못이에요. 그 남편을 욕했던 분이 도대체 이틀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그래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궁금해요. 정말 궁금하죠?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키포인트가 뭐냐면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따라하면 내가 행복해지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다 이해가 돼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발이 밟혔어요.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마사지해서 고맙습니다. 그래. 근데 내가 기분이 너무 나빠요. 누가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요. 이런 시베리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선생님, 온몸이 다 부러졌나봐요. 보실래요? 뭐 다 부러졌나봐요. 큰일 났어요. 정밀 진단을 들어갔대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선생님, 온몸은 멀쩡하고 손가락만 부러졌습니다. 내 손이 아프면요, 내 마음이 아프면 다 아파요. 내 마음이 비틀어져 있으면 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부에게 뭘 했냐면 기분 좋아지는 방법을 얘기했죠. 최고 기분 좋아지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웃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시작. 정말 분위기 어색해요 지금. 진짜 어색해. 정말 있잖아요. 사람들 대부분 웃으라 그러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너무나 어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웃음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었어요. 뭘 했냐면 한국 성인들이 하루에 몇 번 웃을까를 통계를 내봤습니다. 몇 번 웃냐면 6번에서 7번 정도 웃는데요. 그중에 3번 정도가 비웃음이라고 합니다. 별로 이렇게 웃지 않는데요. 제가 그 부부에게 했던 게 뭐냐면 웃음에 대한 부분을 가르쳤는데요. 웃음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아이가 되자. 애들은 하루에 300번, 600번 웃는데요. 애들은 창피한 게 있을 거 없을까요? 애들 호기심 많죠. 근데 그 애들만큼 더 잘 웃는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바보. 따라합니다. 바보는 암 환자가 없다. 오늘 이 시간에요. 잠시만 좀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영구 씨가 어떻게 웃냐고 어떻게 하냐 그랬잖아요. 딱 10초만 바보만 되면 되는 거야. 자, 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가슴 대시고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어울린다. 바보라는 부분이 이상했잖아요.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내한테 이걸 하라는 게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그때요, 지금부터 웃음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그 두 부부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자고 이렇게 바꾸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분이 귀인이라고 생각하면요, 갑자기 막 너무 보기 좋아져요. 내 팔자를 바꾸는 귀인이니까. 근데 왼수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내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관상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 미소 한번 줘보세요. 이것을 관상에서는 복바가지라 그래요. 자, 인사합니다. 복바가지. 복바가지. 이게 복을 만드는 바가지라는 거예요. 복바가지. 근데 반대로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입이 내려와요, 이렇게. 맞아요. 쪽바가지. 자, 쪽바가지, 복바가지 누가 선택을 해요? 복바가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복바가지. 그래서 웃음이라는 게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웃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웃음은 유산소 운동이다. 유산소. 심장과 폐가 튼튼해진 최고 운동이에요.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폐인 안 좋은 공기들이요 밖으로 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많은 우울증이나 또 불면증이나 암을 예방하는 웃음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크게 웃어야 돼요.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보는데 한번 크게 웃잖아요. 그러면 윗몸 일으키기 25번의 운동 효과가 있대요. 굉장하죠? 크게 어깨 펴시고 가급적이면 입술 주위, 광대뼈의 주위가 크게 움직여줘야 돼요. 자, 크게 한번 웃어봅니다. 준비 시작. 놀랍게도요, 이렇게 웃으면 이쪽이 움직여 혓골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움직여지면 뇌하수체,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웃을 때는요, 보통 10초에서 15초 정도 길게 웃어줘야 돼요. 자, 한번 크게 웃을 때는 최대한 길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하. 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웃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체가 활성화되고요, 독소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두 부부가 이렇게 첫 번째 따라 웃었을까요? 안 웃었죠. 옆에서 이러고요, 이거 뭐 하는 짓거리야? 그런데 따라 웃으니까 비비 웃기 시작하더니요, 웃으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랫배임을 줘야 돼요. 그리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랫배 한번 잡아보세요. 뭔가 물컹 잡히죠? 자, 걱정하지 마시고 손뼉을 치면 온몸을 움직이면서 웃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준비하면 손뼉 치면서 특별히요, 괄약근을 좋아야 돼요. 괄약근이 또 뭔가, 아랫배임을 주면 괄약근이 좋아지는, 괄약근이 뭐냐면 똥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조영구 씨 괄약근, 좋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치면서 해보는 거예요. 10초만, 알겠죠? 그러면 100m 달리기 하는 효과가 비슷하대요. 굉장하죠? 손뼉을 치면서 해볼게. 10초만 준비, 시작! 우리 숨을 한번 쭉 들이쉬고 내쉬봅니다. 아, 좋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이때는요, 다 이해가 돼요. 다 용서가 되고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이렇게 웃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 웃는 거죠.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해보시겠어요? 웃어버린다. 웃어버린다. 웃어버리고 웃고 또 웃어버리니까 그 안에 미움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짜증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저 인간이 생각했었던 게 다 나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채워지고요, 남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다 이해가 돼요. 제가 한 번은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이게 밥을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커피 한 잔 뽑아야잖아요. 예. 딱 갔더니 고장이 난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아, 마저 먹어야 되는데. 그 고장이 났는데 글이 하나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해요. 열심히 일한 자판기 오늘 하루 쉽니다. 멋있다. 제가 그걸 보니까 용서가 돼버리는 거야. 화장실 딱 갔어요. 거기서 한바탕 빵 터졌습니다. 왜요? 변기 앞에 글이 막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변기 앞에 글씨가 이렇게. 저를 깨끗하게 사용해 주신다면 제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이가 없어. 막 끼끼고. 그 아까 화났던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에 시험 문제가 있대요. 실제 나왔던 문제인데요. 뭐냐면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큰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고성방가잖아요. 초등학생들이 고성방가를 모르니까 답을 적어요. 이렇게 해요. 첫 번째,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마지막 말에 교무실이 뒤집어졌대요. 이렇게 해요. 뭐였냐면 이 말.
아빠인가? 사실은요, 이거 아빠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이게 아빠들이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빠의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 그렇죠, 엄마죠.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웃음치료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세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울증에요, 불면증에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딱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남편이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얼마큼 착하냐? 종이만 보면 사인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이 무슨 이해를 못하는구나. 사인을 딱 하자마자 집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차도 날아가 버리고. 보증서에다가 사인을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에 차 딱지가 다 붙었고요. 월급, 빨간 딱지가 다 붙었고, 월급 통장에도 차 딱지가 붙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부가, 그 아내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했죠. 지금부터 제가 인생을 바꿔드릴 테니까 한 가지만 지켜라. 뭐냐면 생각을 바꿔라. 따라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에 있는 화를 웃어버리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딱같이 따라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웃고 난 다음에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삶은 어때요? 너무 힘들죠? 어떻게? 나는 웃으며 살겠다.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집이 어려우니까 파출부를 하는 거예요. 집을 딱 나갈 때 웃음 방법을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체벌함 웃음법이라는 거예요. 체벌함 지금 어떻게 웃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죠?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아랫배 드는 거예요. 준비. 자, 아침에 나가면서 파 웃는 거예요. 준비, 시작. 이렇게 웃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또 집에 들어올 때도 팍 웃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웃고 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네. 행복해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아파트를 딱 올라가 들어가는데 평상시 같으면 아예 쳐다보지 않았대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갑자기 웃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분이 좋아졌잖아요. 네. 갑자기 남편이 불쌍해지더래요. 저 남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는 웃자를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딱 그날따라 아파트 위를 딱 봤대요. 아파트 위를 딱 봤더니 그 왼수가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 누구예요? 남편이죠. 평상시 같으면 저 인간하고 들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인사를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따라합니다. 여보! 우리 황수경 씨 따라합니다. 여보! 나야! 그랬더니 그 인간이 씩 웃더래요.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 까마귀 잊어먹었죠. 여보 나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빚도 갚고 막 열심히 일했대요.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막 이삿짐을 싸다 보니까 뭐 하나 편지 봉투가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지? 비상금인 줄 알고 열어봤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남편의 유언장인 거예요. 이게 여보 이게 뭐야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더니 그러는 거예요. 당신 혹시 1년 전에 기억나? 1년 전 뭐? 여보 나야. 이날 나는 이제 세상에 살 의미가 없어. 왜요? 그런 다음에요 나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빚도 내가 안고 가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유언장을 썼는데 아들 둘이가 초등학생 아들 둘이었는데요. 국어 절절히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아. 눈물 자국 뚝뚝 떨어져 있고 여보 내가 당신만 고생만 시키고 있구려. 막 정말 너무나 국어 절절히 한 말이 그때 유언장을 쓰고 아들을 재워놓고 마지막 담배를 딱 하나 피우고 떨어지려는 찰나에 못 볼 걸 본 거야. 그게 뭐였다고요? 여보 나야. 그 말이 내리를 콱 하고 때리면서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좀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웃음이라는 것이나 유머라는 부분들이 한 번에 마음이 바뀌면요 전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가시덤불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치울까? 쌩쌩 바람이 부는데 성냥불 하나면 충분하대요. 불로 다 타버려. 미소 하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제가 그 많은 우울증이나 환자분들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가슴 한번 두드려보세요. 툭툭툭 따라합니다. 괜찮아. 자 말해요.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도 괜찮아. 내가 하는 이 말들이요 내 삶을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날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내가 날 인정해 주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마포대교를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그 마포대교에 70마리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워낙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은 말해, 그놈 때문에 도대체 미쳐버리겠대요. 단번은 그래. 그놈 때문이라고. 거기 70마리 적혀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당신이 고민했던 거 기억나세요? 생각해봤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1년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는 거예요. 6개월 지역에는 기억나세요?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있잖아요.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에 100년, 100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흘러가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 어깨 한번 펴보세요. 웃어버릴 거야. 자, 어깨 서세요. 내 안에 걱정, 어깨 근심에 있는 걱정 다 털어내세요. 톡톡톡. 자, 머릿속에 있는 근심 걱정 다 털어내요. 내 마음에 있는 걱정 다 털어내시고. 자, 옆 사람 털어주세요. 그렇죠. 아니, 옷을 털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털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요. 내가 나를 받아주면서 웃을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웃을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하하! 박수를 치면 시작!